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일을 하는 AI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AI가 모니터 밖으로 걸어 나와서 우리 세상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뭐 다들 익숙하시죠? 회의록 순식간에 요약해주고 복잡한 코드도 짜주고 심지어는 뭐 멋진 그림까지 뚝딱 그려주잖아요. 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거의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진짜 간단한,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내 빨래 좀 개줄 수 있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 AI가 가진 아주 명확한 한계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크린 장벽이라는 거죠. 디지털 AI는 정말 강력한 두뇌를 가졌지만 마치 컴퓨터라는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세계랑은 직접 소통하거나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박스를 옮긴다거나 나사를 조인다거나 하다못해 커피 한 잔 타는 것조차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되게 직관적입니다. 바로 AI에게 진짜 몸을 주는 거죠. AI를 그 답답한 상자 밖으로 꺼내주는 이 혁신적인 개념이 바로 체화된 AI,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피지컬 AI인 겁니다. 자, 그럼 이 피지컬 AI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센서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그 안에서 직접 행동하는 AI를 말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자 핵심은 뭐냐면요. 결과물이 텍스트나 그림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움직임 그 자체, 즉 실제 물리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AI는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이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인간이랑 비슷해요. 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먼저 카메라나 센서 같은 눈과 귀로 세상을 감지하고요. 그 다음엔 AI 두뇌로 생각해서 뭘 할지 계획을 세우죠. 마지막으로 모터 같은 근육을 움직여서 계획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정말 똑같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정말 거대한 난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에 대처하는 법을 대체 어떻게 가르친단 말이죠?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로봇이 훈련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비싼 장비는 박살나고 공장 라인은 멈추고 심지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현실에서의 실패는 그 대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바로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해답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실패하게 두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완벽한 가상세계,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안에서 100만 번이 넘게 그냥 마음껏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물리 법칙까지 현실과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연습장이죠. 자, 이 부분이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이 심투리얼, 즉 시뮬레이션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훈련 방식 덕분에 AI는 이 수많은 실수를 통한 학습을 단 하룻밤 사이에 다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거의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현장에 딱 투입되는 거죠. 현실에서의 실패 비용은 사실상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피지컬 AI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게 될지 그 실제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투입되는 곳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3D 업종이라고 부르는 일들이에요. 더럽고 위험하고 또 힘든 일들. 그러니까 인간이 기피하는 바로 그 영역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하필 3D 업종부터일까요?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 이게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창고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일, 사람을 쓰면 연간 5,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서비스용 로봇, 그러니까 로봇을 구독해서 쓰면 연간 3천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영역에서 비용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미래는 훨씬 더 명확해져요.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로봇 기술과 서비스 비용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전문가들은 2026년쯤이면 수많은 분야에서 이 두 비용 곡선이 만나는 바로 그 티핑 포인트가 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내 일자리는 괜찮은가?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관점보다는 일이 진화한다는 관점으로 한번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세요. 물론 단순하고 반복적인 육체 노동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동시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 군단을 지휘하는 로봇옵스 매니저라던가 로봇에게 어떻게 일을 시켜야 가장 효율적인지 설계하는 행동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직업들이요. 그리고 반대로 창의력이나 공감 능력처럼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의 가치는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우리 근육의 힘을 늘려주는 기기에 대한 것이었다면 지금 시작되는 이 혁명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현실에서 행동으로 옮겨주는 기기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 변화의 규모는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